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 이 월무브로 상쾌한 아침을 시작한다라는 댓글이 꽤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여기 아니고요. 그 다이어리 때문에 올리시는 거면 여기 아니고요. 저희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저희 그 실시간 영상 쫙 한 2-3시간짜리 클립이 라이브 그 탭에 올라옵니다. 그럼 거기 밑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10분을 추첨해서 3프로TV 요 다이어리를 선물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방법을 제가 다시 한번 댓글창에 계속 올려두고 갈 테니까 그 내용 꼭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걱정되는 게 이게 추첨 안 됐다. 나 월무브 이제 안 볼 거야. 여도 나 안 뽑아줬어.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저의 선한 마음은 잘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당첨 안 되더라도 절대 서운해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월간 소식 그린어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달력 하나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여기 3프로TV 네. 바로 검색하시면은 네. 바로 구입하실 수 있는데 네. 아마 발송은 12월부터 예정돼 그래요?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들고 좋아요. 다니면 딱 그 자세 나오잖아요. 아니 이렇게 네. 떡상 레드예요 저희가. 오. 저는 이제 2023년 다이어리를 지금 쓰고 있는데 굉장히 잘 쓰고 있고 딱 이렇게 튀어가지고 좋죠 여러분? 요 다이어리 지적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 뉴욕 증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웃고 떠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추수감사절 앞두고 5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뭐 기분이 다들 좋으신 것 같아요. 네. 한번 금융시장 지표를 한번 보면요. S&P하고 나스닥이 그래도 1% 수준으로 좀 올라줬고요. 가장 큰 것은 이제 미국 국채시장, 국채시장이 이제 금리가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채 입찰이 어제 끝났는데 3개월물, 6개월물, 20년물 이렇게 다 지금 했는데 금리가 뭐 20년물 같은 경우에는 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 정도로 좋아졌어요. 그리고 유가는 조금 좀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준이고요. 달러 인덱스도 계속 지금 104가 깨져서 103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반적인 이제 매크로 환경이 좀 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엔비디아가 상승을 주도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빅테크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2.05% 상승을 했는데요. 377달러입니다. 사상 최고치고요. 결국 샘 올트먼 리스크를 바로 호재로 전환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다들 대단하다 생각인데 한번 이제 좀 이따 그건 한번 더 추가적으로 좀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500달러가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상 최고치입니다. 여기도. 그리고 20일 오늘 밤 이제 실적 발표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인텔도 지금 한 2.33%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사상 연중 최고치가 났습니다. 인텔은. 인텔도요? 네. 오, 인텔이 인텔. 사상 최고치는 연중 최고치죠. 네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조그룹이 지난주에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이후에 인텔도 지금 계속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같은 경우 램 리서치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까지 다 동반 상승하는 반도체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기차는 조금 이제 한숨을 좀 돌렸습니다. 우리 테슬라 이론 머스크가 조금 이제 사과 의미로 자기는 반유대주의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호주의 국부펀드인 게리 블랙 이사가 이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의 반유대주의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전망은 여전히 밝다. 네. 왜냐하면 이제 올해 신차 판매량 중에서 전기차 비중이 이제 글로벌로 따지면 한 12% 정도 나오거든요. 하지만 7년 안에 60%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구조적 성장으로 가기 때문에 테슬라는 더 전망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이제 그동안 CEO 리스크를 조금 좀 반등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소매 유통주들도 지금 주가 움직임이 좀 약간 차별화가 됐어요. 아마존하고 월마트, 홈디포 같은 이제 전통적인 강자들은 조금 상승폭이 좀 그게 크지가 않은데 반면로 타겟이라든지 메이시스 같이 뷰티 쪽은 주가 상승폭이 좀 남다릅니다. 그것도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제 좀 주식시장이 움직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23일 날 그렇죠. 그날 추수감사절 이제 쉬고 24일 날 블랙 프라이데이는 오전장만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남은 기간을 미리 지금 매수하시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요. 자, 이 가운데 앞서서 저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저는 뭐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네. 한 30% 정도로 올라왔다. 네, 네. 이런 얘기 전해드렸는데 네. 여기 이제 준비하신 자료를 보니까 5월부터는 5월이죠. 네네. 인하가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는 데이터가 나온 건가요? 확실시는 아니고요. 반 정도. 반 50%. 네, 그래서- 확실히 조금 높네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지금 보는 이제 관점을 이제 금리 선물 지수를 갖고 지금 계산한 게 페드워치거든요. 네. 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제 1월 달이죠. 1월 달에는 거의 뭐 이제 금리 동결을 확실시하게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월 달에 있는데 이때 한 31% 정도 상승 여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죄송합니다. 상승 여력이 아니라 이제 25bp 인하. 내리는 걸로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5월 달에는 한 47.4%까지 거의 뭐 저희들이 봤을 때는 5월 달 정도에는 그러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지금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라면은 아마 내년 1월 달 정도면은 연준이 원하는 2%에 진입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데 기준금리는 5.5%라고 보면은 이 스프레드가 한 300bp가 벌어지거든요. 이 정도 300bp는 사실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되게 높은 수치예요. 그래서 아마 경기 침체가 한 2, 3월 정도쯤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결국은 한 5월 달쯤에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좀 주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게 배경이 어쨌든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는 네. 것도 깔려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깔려 있는 거죠. 이거 마냥 좋게만 보기가 참 애매한데 그게 경기가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더라도 네. 완전하게 심하게 뭐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쵸. 살짝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침체로 가는 순간에 정부라든지 중앙은행이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이걸 뭔가가 다시 받쳐주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네, 되잖아요. 네. 그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부양책을 쓰는 거죠. 그러면 결국 5월 달에 정부의 부양책도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지금 소비 부양책을 못 쓰고 있거든요. 금리가 높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에서 소비 부양책을 썼다가는 이건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진다든지 금리가 더 낮아지는 것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경기 침체가 오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는 기준금리를 분명히 내릴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소비 부양책을 실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좀 더 희망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이어서는 계속해서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샘 올트만. 네. 이분이 되게 대단한 분이긴 대단한 분인가 봐요. 거의 뭐 AI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말씀을 좀 해. 젊으신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픈 AI가 이사회에서 샘 올트먼 이제 CEO를 사실 전격 해임했어요. 해임했는데 투자가들이 사실 난리가 난 거죠. 이분을 해임하면 어떡하냐. 물론 이제 오픈 AI 이사회 입장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소통도 좀 안 되고 좀 다른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을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분 때문에 그동안 AI 쪽 비즈니스를 성장시켰거든요. 오픈 AI를 통해서 지분을 거의 49%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 주식을.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다들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옛날에 뭐 보시면 MS 오피스 아니면 이제 윈도우나 파는 그런 회사로 생각을 하시는데 요거 매출 비중은 25%밖에 안 됩니다. 지금 매출 비중이 50%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나와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AI 회사로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이런 측면에서 차라리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샘 올트먼을 AI 센터의 리서치의 헤드로 임명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근데 저 궁금한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49% 오픈 AI 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구조는? 사실 비상장이에요. 오픈 AI가 네.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 이 회사를 오픈 AI를 이제 비영리 회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샘 올트먼은 나는 사회에 공헌하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도중에 이제 이게 잘 안 되고 이제 펀딩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옆에 똑같은 회사로 영리 회사를 또 만들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017년에 네. 49%를 투자를 한 겁니다. 영리 회사에. 그렇죠. 그런데 샘 올트먼은 영리 회사에 자기 지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딱히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이게 상장된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분 가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크진 않거든요. 예, 장부가를 평가를 하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사실 MS 오피스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러면은 샘 올트먼을 데리고 와서 좀 문제가 있더라도 차라리 우리 쪽 AI 비즈니스를 더 확대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것이 시장에 먹힌 것 같고요. 그래서 한 2.02% 오르면서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더 모멘텀 엔진을 좀 달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시장이 이제 기대감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두고서 과연 마이크로소프트에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전체 AI 시장이 좋은 건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뭐 맞습니다. 싼 값에 반값에 오픈 AI를 거의 뭐 인수한 꼴이다. 그쵸, 뭐 이런 네. 평가도 있고. 맞습니다. 네네. 어쨌든 오픈 AI가 AI 시장에서 워낙에 좀 이렇게 선두 주자에 네, 있었기 때문에 오픈 AI가 무너지는 것 자체가 좀 큰 안 좋은 상황이 아닌가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근데 오픈 AI는 굳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더라도 이미 매출처가 다양화돼 있기 네.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자기들이 이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오픈 AI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 걱정을 먼저 하자 이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달러화와 엔화가 동시에 약세를 보였다라고요. 네, 그렇죠. 지난주에 뭐 국내에서 엔화 매수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고객들이. 엔화 매수도 많이 하시고 네. 주말에 일본 여행 가신 분들도 그쵸. 되게 많대요. 네. 거의 지난주에 뭐 860원이 엔화가 환율이 100엔당 860원이 깨지면서 뭐 여기저기 뭐 저희 직원들도 막 전화해 갖고 친척들한테 빨리 엔화 사세요. 막 이럴 정도였었어요. 아, 저희가. 근데 이게 네. 엔화가 지금은 저점이라는 네. 거는 맞는데 네. 언제 다시 돌아설지는 사실 누구도 모르잖아요. 올 그렇죠. 초에도 엔화 엄청 쌌어요. 쌌죠. 네. 거의 뭐 140달러 넘어서면서 달러당 140달러 넘어서서 난리가 났었죠. 근데 네. 결국 이제 150달러까지 넘기면서 사실 33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원엔 환율은 860원이 깨지면서 30년 내 최저치까지 내려간 네.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고요. 뭐 달러 뭐 강세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내려왔는데 사실 지금 이제 여기까지 내려온 그 가치가 하락한 이유가 일단은 초완화 정책을 버리지를 못해요. 결국은. 예, 3월 달에 이제 새로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임명이 됐지만은 이분도 결국은 이 초완화 정책을 버리지를 못하고요. 지난번에 뭐 YCC라고 이제 일드 컨트롤 커브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한 정책을 조금 이제 완화시키긴 했어요. 근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캡만 잠깐 뭐 좀 더 높이는 상황인데 그거보다는 사실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입니다. 네. 이게 지금 올라가질 않고요. 올릴 수도 없고 구조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3분기 GDP 상승률이 마이너스 2.21%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1분기에는 2.7%, 2분기에는 4.8%가 나왔는데 3분기 잠정치가 마이너스 2.1%가 나와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엔화의 어떤 성장 모멘텀이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엔화 가치가 이제 결국은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럼 이제 턴하는 포인트는 한번 4분기 GDP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이제 뭐 초완화 정책 문제 이런 것들은 결국 달러가 이제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갭이 이제 축소가 되니까 어느 정도 해결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성장성이 지금 모멘텀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또 지금 엔화 약세에 결국은 일본의 수출주들 대표적인 케이스가 도요타거든요. 도요타의 주가가 급등입니다. 지금 연초에 140달러 했거든요. 뉴욕에서. 그런데 지금 188달러까지. 결국은 일본에 있는 수출주들은 혜택을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엔화 약세 때문에 항공주하고 여행주들이 조금 더 가치를 조금 더 높게 평가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환율 움직임이 과연 또 향후에는 또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우리 또 엔화 투자에 집중된 자금이 결국에는 또 빨리 웃어야 되는 건데. 그쵸, 네, 네. 엔화 들고서 사실 이 엔화 통장에는 이자도 안 붙거든요. 네, 맞습니다. 괜히 이제 또 발만 동동 구르시지 않도록 엔화가 더 이상의 약세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이어서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임박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게 소비에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지금 뭐 소매 유통 업체 이제 강자인 아마존하고 월마트는 5거래일 동안 각각 2.2% 상승, 마이너스 0.7%예요. 월마트는
마이너스 0.7%거든요. 마이너스 7%입니다. 죄송합니다. 7%까지 빠졌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메이시스하고 타겟 같은 경우에는 메이시스는 5영업일 동안 40%가 급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타겟 같은 경우는 5거래일 동안 20%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미 프리시즌에 팔릴 건 다 팔렸고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시작으로 들어가면서 결국 뷰티 쪽이 세일즈가 아마 컨슈머들한테 소비자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뭐 뉴스 자체에도 지금 뭐 보시면 야후에서는 파이낸스는 그 해당 뉴스를 되게 좀 강하게 얘기를 좀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뷰티는 여전히 뜨겁다. 그래서 뷰티가 추가적으로 매출은 아마 블랙 프라이데이를 더 하면서 디스카운트가 한 28%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평균적으로요. 뷰티 쪽에는 30%가 넘어갑니다. 뷰티만 보면. 그래서 이쪽에 대한 매출액이 아마 커지는 상황에서 본다면은 결국 그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이쪽이 좀 집중되어 있는 메이시스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타겟 쪽에서 조금 더 매출이 크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요. 참 신기하네요. 뷰티 쪽. 사실 저는 잘 안 사가지고 공감이 되지가 않는데 어쨌든 메이시스 이번에 실적 발표 내용 깠을 때도 열어봤을 때도 뷰티 쪽이 이끌었다라고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메이크업을 새롭게 많이 하나 봐요. 그 경기 침체 전조라고 하기도 합니다. 립스틱 현상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3월 달에 경기 침체가 진짜 오긴 오나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어서는 체크해야 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실적 발표 내용 뭐가 있을까요? 일정 볼까요? 일단 이제 요거 제가 이제 내용 한번 보시면요. 요 표를 보시면은 오늘 이제 11월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FMC가. 그래서 연준의 파월 의장과 연준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좀 한번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이 여기에 좀 반응을 할 것 같아요. 뭐 그 이외에는 뭐 기본적인 경제 지표들이요. 기존 주택 이제 매매 건수 10월 달, 그다음에 10월 달에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국가활동 지수, 그다음에 11월 달에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비제조 활동 지수 이런 지수들이 이제 아마 연준의 이제 12월 달 기준금리 결정에 좀 도움을 줄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중동 지역 리스크는 지금 일단 휴전 상태인데 5일 휴전 끝나고 다시 또 확정이 될 건지 요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가 다시 또 이제 80달러 선 쪽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77달러 정도. 예, 70달러 올라왔거든요, 벌써. 뭐 72달러, 3달러 떨어진 지가 또 지난주에 했는데 벌써 또 올라왔어요. 변동성이 좀 심하죠. 네. 그래서 뭐 재고량은 좀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쪽 변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뭐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500가 이미 돌파해 갖고 사실 시장에서 이미 다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좀 추가적으로 기대치 이상 더 나올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오늘 실적 발표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일 실적 발표하고 나서 월가에서는 이제 발표되는 내용에 따라서 향후 전망에 따라서 컨센서스 자체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느냐, 뭐 투자 의견을 바꾸느냐가 나올 텐데 과연 또 엔비디아가 시장에 이러한 또 불장에 더욱더 큰 불을 만들 수 있을지 저도 기대를 지난 2분기 때 나타났던 현상이 또 나타날까 또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2분기 때는 횡보였잖아요. 1분기 때가 팍 그 실적이 2분기 딱 발표되는 날 거의 뭐 폭등하다시피 했으니까 전날하고.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 초의 움직임이 다시 재현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월가의 소식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참 뭐 사상 최고가 기록한 종목들도 꽤 많이 등장을 했고, 뭐 52주 신고가도 그렇고요. 뭔가 이제 분위기가 확 달아올라서 저도 여러분께 선물을 쏜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또 채팅창도 많이 뜨거워져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삼프로TV 다이어리 2024년 버전이 새로 나와가지고요. 제가 또 우리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을 늘 응원해주시는 분들 10분을 꼽아서 선물로 드린다고 했으니까 이 방송이 다 끝나고 나서 라이브 클립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제 사비를 털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 받았다고 절대 서운해하시면 안 되고요. 내일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